2년 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정말 힘들었던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에서 벗어난 지 겨우 두세 달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유행세를 타고 있다네요. 22일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경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원숭이 두창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 인류 최대의 적이었던 두창, 즉 천연두와 유사성을 띤 공통 감염병입니다. 앞에 원숭이가 붙은 이유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실험용 원숭이로부터 처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대표적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물론 쥐와 같은 설치류도 이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깁니다.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복기는 5에서 21일, 보통 7에서 14일입니다. 질병 정도는 경증에서 중증도 수준으로 매우 심하진 않습니다. 주로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뒤 1에서 3일 안에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주로 얼굴 중심으로 나타나며 팔, 다리, 손발 등 신체 다른 부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입이나 안구, 생식기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은 2에서 4주 지속됩니다. 다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1에서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에서 6%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신생아,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은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용화된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감염된 사람은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원숭이 두창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행은 지난 5월 6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영국 남성이 확진되면서 촉발됐습니다. 22일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유럽이 84%를 차지하고 미주 지역이 12%, 아프리카가 3%, 아시아에서는 0.3%로 가장 적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524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313건, 독일 263건입니다.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최초 확진자도 독일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대체로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감염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WHO의 로자먼드 루이스 사무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타인과의 밀접한 접촉이 주된 원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환자군의 특성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를 보면 원숭이 두창이 사실상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라는 것이 의료계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감염된 환자나 동물과 접촉이 없었으나 공기 중 전파만이 유일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확진자들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나이지리아 교도소에서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의료진 2명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설령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으면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은 코로나19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6월 15일 기준 WHO 집계에 따르면 올해 확산된 원숭이 두창 환자의 성별은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이 통계 중에 성별과 국적 등 인구학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진 환자는 14개국의 468명인데 99%가 성인 남성이었고 확진자 대부분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이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스나 성관계와 같은 행위도 감염 경로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의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자만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초기 유입 사례가 하필이면 동성애 그룹 안에서 유입이 돼 그 안에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많이 진단된 것뿐이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전파되는 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올해 확진 환자들이 집중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조장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말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아주 밀접한 접촉, 피부 접촉 또는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네요. 하지만 코로나가 그렇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갈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국내 환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니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겠죠. 어휴, 산 넘어 산이라고 요즘 정말 살기 힘드네요.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힘을 내야겠죠?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